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특히 실적 호조로 금융주가 견인을 했는데요.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골드만삭스가 8.8% 급등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7.5%가량 올랐습니다. 이로써 앞서 시티그룹, JP모간 등이 구겼던 대마불사 금융주 체면을 골드만삭스가 살려줬습니다. 미국의 경제평가 성적표인 베이지북이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이 빽빽해서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평가를 했고 임금도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전망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U는 영국 편의를 봐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가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할 가능성이 최고로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3월 29일 질서 있는 탈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1,190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국제유가는 또 상승했습니다. 증시가 오름과 동시에 유가도 0.4%가량 올라 배럴당 52달러 3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인터넷에서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하셔도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 상승했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1월 효과가 더 컸고요. 역시나 금융주 실적이 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효과가 또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우에 불과했고요. 오늘은 오히려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금융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주가 2.5% 섹터별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증시도 이에 따라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가 0.6%가량 올랐고 S&P 500 지수는 0.2%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1%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이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또 한 번 2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터프빌트 인더스트리즈가 156%가량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공구 파우치, 공구 벨트, 여러 가지 공구 관련한 공구대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공구 관련한 용품을 터프빌트라는 브랜드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화요일 날 전해드렸을 때도 크게 올랐었고 오늘도 156%가량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세트입니다. 이거 바이오 종목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월요일 날 전해드렸었죠. 오늘도 40% 넘게 급등을 했네요. 2달러 34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혈액 샘플을 활용을 해서 특정 발암 유전자 변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40% 넘게 올랐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다음 주에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바이오 회사인데요. 다양한 암 치료를 위한 개발을 목적으로 후보 물질을 임상 실험에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사인데요. 오늘 상승 이유는 임상 이상의 확장 코호트라는 제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8%가량 오르면서 1달러 4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적정 벤치마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한국 지수가 3일째 오르는 모습이네요. 어제는 코스피가 2,100선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들이 996억가량 매수를 하면서 어제 코스피가 올랐는데 MSCI 한국 지수가 1.7% 오늘 장에서 오르면서 61달러 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FTI 한국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1.87%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21달러 24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FTI 한국 지수도 삼성전자가 18%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시황 상황, 글로벌적인 시황 상황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호재와 악재 가운데 시장이 선택한 것은 호재였는데요. 금융주의 실적 호조에 기대서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상승으로 조금 전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자세하게 종가 확인하고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일제히 플러스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다우지수가 또 한 번 100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소폭이지만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오늘 새벽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초반부터 상승권에 머물면서 계속 그 흐름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금융주의 실적이 상승 동력을 제공했는데요. 사실 주 초반에 발표된 금융주의 실적은 다소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이날 발표된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핀테크 업종 내에서의 대형 M&A 소식까지 초반에 시장을 이끌 재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루 전에 시장에서 불안감을 가질 만한 요소의 브렉시트 관련 이슈가 불거졌지만 잘 해결될 것이다. 노딜 브렉시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 시장의 중론으로 형성이 되면서 크게 이 상승을 가로막진 않았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오전적인 분위기였고요.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기다렸던 결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이 총리 어떻게 불신임만의 결과가 나올까 여기에 있었는데요. 시장 예상대로 부결이 됐습니다. 영국의 정치적인 혼란은 더욱더 가중되지는 않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는 바로 연준의 베이지복입니다.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포착되고는 있다. 하지만 증시의 변동성과 함께 금리 상승, 여기에다가 셧다운 사태, 이러한 이슈 등이 포괄되면서 이전보다 전망은 덜 낙관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또 한 번의 이 자료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이 계속해서 맴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장 막판 IT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나스닥이 장중 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밀려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플러스 행진은 이어졌다는 부분 미국 증시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서 흐름들 보도록 하죠. 브렉시트 직격탄을 맞은 유럽이지만 흐름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0.3%, 독일과 프랑스 주식시장 역시 0.3에서 0.5%가량의 상승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EU와의 추가 협상 아니면 브렉시트 연기가 논의되는 쪽으로 조치가 나올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부결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 독일 쪽에서의 코멘트도 주시를 해보셔야 되는데 메르켈 총리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다라면서 또 한 번 시장을 달래줬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직격 해당국인 영국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0.47% 물러나면서 어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보도록 하죠. 아시아 주식시장의 흐름은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2거래일간 가파르게 올라왔던 일본 증시는 쉬어가면서 0.55%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1개월 고점 부근에서 조금 물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출주에 대한 매도 공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동차주 크게 밀렸고요. 금융주 역시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중화권 증시 좀 보도록 하죠. 큰 변동 없이 상하이 종합지수는 거래 마감이 됐고요. 가장 중화권 주식시장 가운데 큰 흐름이 보였던 것이 대만과 홍콩인데 마이너스 폭이 좀 컸습니다. 이민은행 쪽에서의 역대 최대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둔감해진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춘절 이후에 대규모 조치에도 시장 큰 움직임 없었다는 점 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12월 주택 가격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로 했을 때 8%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10%가량 상승했다.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오면서 이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부동산주는 선전했다는 점은 특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 관련된 이슈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가면은요. 싱가포르계 은행인 DBS은행에서 올해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2.2%로 지난해 2.7%에서 낮게 잡았습니다. 수출이 계속해서 둔화할 것이다. 이러한 진단을 내린 것인데 이런 점에 기인해서 대만 가권지수는 0.43% 빠지면서 어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신흥국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동남아시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인도 먼저 보실까요? 장중 변동성은 컸습니다만 결국 큰 변동 없이 제자리 걸음하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인도 센섹스 지수 0.01% 강보합 정도의 탄력이었는데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주가 그나마 강세 흐름 보였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증시와 같은 경우는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신흥증시 가운데 남미도 보실까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모두 상승으로 거래가 마감이 되는데요. 특히 아르헨티나 쪽에서 1.43% 가장 강한 탄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수 흐름 쭉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제 환율 쪽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달러와의 가치도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0.24% 플러스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자, 원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원유 재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도 또 한 번 상승, WTI가 0.4% 플러스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비철금속 시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최근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주의 최고치 부근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는데요. 0.4% 또 한 번 오르면서 금 가격 마감이 됐고요. 은도 소폭이지만 위쪽으로 방향을 하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저점 대비로 했을 때는 11%가량 오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수는 이렇게 움직였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종목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을지 궁금하시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김희욱 소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중반을 지나서 벌써 목요일 아침까지 왔습니다. 지난 12월 상당히 좀 힘든 장을 보냈는데 그때 3보 후퇴 2보 전진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 아직까지 이제 한 발 정도 물러나 있어서 한 발 앞으로 더 나가야 될 지금 이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최근 이제 연일 상승에 대한 피로감 없이 오늘 또 골드만삭스의 안내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페이스북 보겠는데요. 저는 사실 뭐 얼리 어답터는 아니고 특히 뭐 컴퓨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껐다 키는 것밖에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페이스북은 제가 또 일찍 시작했다가 일찍 접었어요. 요즘에는 사실 너무 상업화에다가 순수 SNS 기능이 아니라 좀 정치 세력화도 되고 그다음에 조작도 엄청 많거든요. 여기 또 매크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좋아요 뭐 숫자 뭐 조작하고 뭐 이 광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본질은 바로 이윤 추구죠. 그 어떤 노이즈가 있더라도 기업이 돈만 잘 벌면 사실은 그런 게 다 이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T 기업의 어떤 매출은 당연히 트래픽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헤더 벨리니는 페이스북의 투자 의견을 오늘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팽 주식 중에 제일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인데 그동안 이제 좀 가열찬 조정 뒤에 이제는 다시 매수해도 좋다는 의견이고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 $195로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트래픽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매크로 말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걸른 네트의 방문자 수가 전월 대비 5% 그리고 이 네트 또 방문자들의 하루 평균 페이스북에서 스테이하는 시간이 전년 대비 11%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페이스북의 어떤 이제 사용량 그리고 이제 이 트래픽 증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또 페이스북이 로컬 뉴스에 3년 동안 $3억, 우리 돈으로 3,36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워낙에 이제 페이크 뉴스에 대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경고의 목소리도 높은 데다가 왜 미국은 뭐 샌프란시스코 큐로니클 뭐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 트리뷴 뭐 이런 지역 언론들이 많은데 아예 이제 그런 데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지역 뉴스 같은 거 직접 페이스북에 챙겨가지고 우리나라 오히려 이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포털의 성격으로 좀 가겠다 이제 이런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골드만삭스의 어떤 응원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최근에 많이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조금 숨고르기 피로 회복기를 거치면서 0.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업입니다. 버드와이저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이 마케팅 광고 업계에서는 올림픽 월드컵의 광고 협찬 큰 손입니다. 에나이저 부시 인베브. 그래서 이제 코드명도 버드와이저의 버드인데요.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먼디는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언더퍼폼으로 조금 내려잡았습니다. 목표가도 역시 $62로 하향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스하고 오비 생산하는 오비 맥주의 모 회사기도 합니다. 지분 전액 사들였는데 요걸 이제 이 에나우저 부시 인베브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돈을 뭐 엄청 많이 벌어들인 모 펀드가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지금 마켓 쉐어의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장 지금 한국에서 편의점만 가봐도 $10,000에 4개짜리 맥주가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가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 생겨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잠재적인 회복세를 기대할 시점이 조금 멀리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다가 이제 경쟁사인 하이네켄하고 칼스버그 이런 데가 지금 가열차게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
어쨌든 뭐 경쟁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솔직히 막 맥주가 먹고 싶으면 버드와이저가 대표적인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막 그걸 찾아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은 요즘 안 들고 좀 새로운 거 나왔는데 먹어볼까 뭐 이런 게 이제 경쟁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에 따라서 오늘 NI저브시 인베브 주가는 2% 하락하면서 $70 49센트 기록했습니다. 국내 매칭 종목 확인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노드스트롬. 우리가 미국 백화점 하면 메이시즈를 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백화점의 원조. 1901년도 구두 가게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전 세계 어느 백화점이든 백화점 들어가면 1층은 다 구두 코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구두를 사러 오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구두권 매주고 이제 얼굴 올려다 보면서 이제 고객을 이제 접객하는 이런 문화가 원래 원조가 이 노드스트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마존이피케이션 혹은 아마존아이즈드라고 하는 아마존에 이제 당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태계 유통 생태계를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어떤 그런 영토 확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오프라인 백화점이라고 꼽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지난 연말 쇼핑 시즌에 보니까 그래도 아마존이나 온라인에다가는 역시 안 되더라 이런 의견을 같이 붙였어요. 목표 주가를 아주 세게 깎았는데 $73에서 $50로 후려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의 이 열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마트몰, 신세계몰 합병 발표를 했고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제 살리려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는데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월가의 투자 의견 세 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